자, 오늘의 주제는 호주 NBN이라고 해가지고 호주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인터넷이 다운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 NBN, 내셔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라는 거죠. 인터넷과 그래서 내셔널 브로드밴드 NBN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본 영상에서 인터넷에 필요한 유무선 고정용 또는 포트볼 모뎀 일부 샘플 장비도 같이 보여드리겠어요. 먼저 인터넷 하면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할 때 특히 뭐 요새 워킹 앳 홈 해가지고 코비드-19 이후로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죠. 컴퓨터를 쓸 때 필요한 고정형 유선 인터넷이고요. 고정형 유선 인터넷은 와이파이 모뎀을 통해서 집안에서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장비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차로 돌아다닐 때는 고정용 라인 인터넷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나 이런 경우에는 포트볼 무선 인터넷을 써야 되겠죠. 다 아시는 얘기를 해봤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에서 새롭게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NBN 인터넷에 대한 필수 사항과 그리고 인터넷이 사용 중에 갑자기 다운될 때 여러분들이 꼭 대비해야 할 필수 사항을 누구나 쉽게 알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벤 월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콘텐츠 골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무선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면은 호주 유무선 인터넷에 대해서 실제로 알기 쉽게 일부 실제 장비를 보여드리면서 호주 NBN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 옵션과 또 4G, 5G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인터넷이 다운 시 체크사항,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 다운 시 무선 인터넷 백업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정형 유선 인터넷, 영어로 픽스드 라인 인터넷이라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호주에서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해왔던 그 NBN 내셔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부 실제 예를 들기 위해서 그 NBN 네트워크 타입 중에 하나가 NBN HFC라는 그런 연결 방식이 있는데 그걸 먼저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부 상태를 보면은 이 선이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들 보셨겠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 선에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여기 톨을 더 올드 옵더스 케이블이라고 했고 밑에다가는 옛날 페이 TV 케이블 폭스테이라고 했는데 이 전부 당세의 이 케이블이 맨 밑에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인터넷 케이블이고 위에는 그 전선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집 앞에 있는 거 공중 사진을 찍었는데 요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지붕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선이 여기 오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전기. 요거는 데이터 케이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저기 그 NBN 들어오는 거를 그 지붕에 그 아까 그 옛날 페이 KTV 그 케이블이 여기 들어와서 NBN 그 박스가 여기 좀 NBN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거 디바이스인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옛날 그 케이블을 이용하려고 그 NBN 테크니션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하다가 안 됐어요. 그리고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기존 케이블을 그 코엑스블 케이블을 쓰는 방식이 이제 NBN HFC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잠깐만요. 보면 바와 같이 다시 저 NBN 박스가 다시 하나 새로 설치했는데 이거는 왜 공중으로 끌으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땅으로 해서 매장을 해서 땅을 파가지고 매장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저 NBN technician decided to pull new HFC leading cable underground 이렇게 써야 톨 달아놨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런 HFC NBN HFC 연결 방식은 이런 식으로
외벽에 이런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고 이 공중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고 땅을 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그 콕스텔 케이블이 그 옵토스 케이블이 작동이 안 되는지 연결이 실패해가지고 새로 깔았어요. 저희 집 같으면은 자 이것이 HFC입니다. 그래서 이런 HFC 방식의 NBN을 연결할 경우에는 요즘 벽으로 이런 케이블이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 HFC 케이블이 들어오는데 참고로 여기 하나가 옛날 HFC 케이블은 아까 그 공중 그 전부 상태 그 보여드렸죠. 그게 옛날 콕스텔 케이블이라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식은 똑같은데 이걸 안 쓰고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연결이 안 돼가지고 새로 깔았다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뉴 NFC, NBN HFC 케이블 아웃렛 여기 그 NBN 테크니션이 와가지고 여기 깔은 벽에다 깔은 거, 뚫은 거고요. 요 선이 쭉 해서 뒤로 해가지고 NBN 모뎀입니다. 이거 NBN 모뎀으로 연결돼서 전 NBN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호주에서 NBN 인터넷을 에 대해서 그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 연결된다 있는데 우선 제가 설명 중에 있는 거는 HFC 방식에 의한 NBN 연결 방식에서 옛날에 전화선 썼던 그 케이블은 그 소켓이라는 건 못 쓰고 그 NBN 케이블 하나에 전화선도 들어가고 말하자면은 인터넷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서 전화는 옵션 애드온 옵션 상으로 돼서 그 오더를 낼 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ASP한테 그것이 뭐 텔스가 됐던 여기 옵토스가 됐던 뭐 오지 브로드밴드가 됐던 전화를 신청할 때 그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던 전화번호를 MBN으로 바뀌면서 계속 써야 되겠다. 전화번호를 안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이 당시 연결을 해야 저 인터넷 신청할 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함께 신청을 해야 전화번호가 안 바뀌어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같으면은 이걸 동시에 안 하면은 전화번호가 나중에 하게 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강조 드릴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 같은 그 케이블에 인터넷이 NBN 인터넷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전화 옵션 기능으로서 보이스가 같은 케이블에서 들어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옛날 썼던 그 건물 짓면서 썼던 위층 아래층 마찬가지 2층 같으면은 여러 포인트 벽에다가 전화를 옮겨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죠. 그런 거는 NBN 브로드밴드 되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전화는 쓸 수 있는 거죠. 내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그럼 내가 아까 설명드린 거 덧붙여서 만약에 다른 방식의 그 NBN 인터넷 커넥션을 하게 되면은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 ADSL이나 DSL이라는 인터넷을 건물 안에 사용했다 하면은 그 전압에서는 필요하지만은 뭐랄까 그 전화 인터넷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BN 브로드밴드 라인을 공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는 따로 전화선은 이용이 안 된다. 그러나 하지만 그 소켓은 계속 쓴다.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옛날 그 케이블 TV를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의 HFC 하이브리드 옵티컬 파이버 뭐 코엑시얼 해가지고 그 NBN 연결 방식이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FTTP라고 해가지고 파이버 투 커브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파이버 투 빌딩 FTTP 이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쓰는 거죠. 파이버 투 노드 FTTN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설명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연결 방식을 쓸 경우에는 옛날에 그 코파 폰 네트워크 이거를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 그 폰잭 이걸 계속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상 동일 전화번호를 유저가 주기함으로 인터넷과 전화를 함께 주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설치를 요청할 때 픽스드 텔레폰 앤드 브로드밴드 반들이라는 그 플랜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사진에 일부러 보여드리는데 말하자면은 인터넷 들어왔죠. 여기에 전화선 저 팩스 머신인데 그 전화가 이제 팩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인터넷 브로드밴드 요 하나에 여기 인터넷이 에서 와이파이 부스터에 통해서 나가고 동시에 이거는 뒤에 이제 여기 그 전화 단자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선은 같이 들어 브로드밴드에 선에 들어온 거죠. 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픽스드 텔리폰 앤드 브로드밴드 받는 서비스들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좀 말하자면은 브로드밴드 신청할 때 저희 같으면 HFC 케이블 방식의 그 인터넷 NBN을 연결했는데 이 NBN 모뎀과 여기 이제 그 연결하는 라우터 여기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전화도 나가고 인터넷 이더넷 케이블 뭐 이런 거 다 나가는 거죠. 실제로 요것이 이제 이더넷 케이블이에요. 요거 이더넷 케이블 제가 와이파이로 쓰기도 하지만은 지금 생방송하는 방송실의 스튜디오까지는 이더넷을 끌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요 라우터의 뒤를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와이파이 해서 인터넷 그 와이파이 부스터로 연결해서 이제 각 방마다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요 까만 거, 요거는 여기 써놨다시피 이더넷 케이블을 저 방송 스튜디오까지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인터넷이 되고 와이파이로 또 요 유선에서 유선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되는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파란 거가 이제 전화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화 옛날 같으면 벽에 그 전화 소켓에 연결했을 텐데 이게 브로드밴드 되면서 여기다 끼워서 전화가 되는 거죠. 하나 불편한 거는 전화가 만약 2층 같으면은 위에 이걸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아래층에 전화를 연결하는 방법은 디지털 폰 그 와이어리스를 다시 연결하지 않는 한 옛날 오디오폰을 쓰면은 한 밑에서 전화를 쓸 수가 없죠. 올라와야 되죠. 뭐 방법이 있는 거 여기다가 전화를 현대식 디지털 폰을 연결하면은 다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폰이 아주 몇십 년 된 그 삼성 폰인데 요 말고 그 무선 전화 키트가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포트볼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덩굴식으로 USB의 상태로 돼가지고 뭐라자면은 자기 모바일폰이 아니라 랩톱에다가 USB 포트에 끼면은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또는 모텔에서 인터넷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동굴이 있으면은 인터넷이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옛날 썼던 거 하나 샘플 다 보여드렸는데 이거 테스트라고 이거 옵토스고 이거 테스트라 나중에 후어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나온 거죠. 자, 요거는 또 요즘에 나온 옵토스의 그 포터블 모뎀이라 가지고는 아까 하나는 한 사람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30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 말하자면 포터블 인터넷 모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행해서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인터넷을 각각 랩탑 쓴 다음에 이거 되는 거죠. 모바일폰도 되고 막 이런 것이 되고 이거는 프리페이드 뭐 싱카드 넣어가지고 여기다 뒤에다가 뭐 200기가바이트, 200기가바이트 그다음에 리차르지 폰에 다 쓰면은 리차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프리페이드 데이터 온리 싱카드라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주에서 혹시 뭐 한국에서 새롭게 호주로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인터넷을 설치한다 할 때 알아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호주에 이미 사신 분들이라도 그 여러 가지 아까 저 NBN 연결 방식이 여러 가지 있었죠. FTTN, 뭐 FTTB, FTTC, FTTP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서 인터넷 신청한다고 할 때 인터넷 액세스라고 했는데 그 인터넷을 갖다 쓰는 방법. 이걸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 그 스크린샷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은 그 케이블이 크게 나와서 이제 그 네트워크 방식도 있지만은 방식에 따라서 케이블이 세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옛날 방식에 DSL이라고 가지고 똑같이 뭐 전화선. 여기 전부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좀 이제 카메라 메인 카메라를 돌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폰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요건 이선에 지금 구멍이 색깔도 틀리지만은 구멍이 조금 넓적하거나 직사각형이나 그럴 거예요. 이건 이선의 케이블이고 이건 폰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DSL이라고 또 있죠.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건 DSL은 이 폰잭 그 구멍에 보면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DSL이지 옛날 그 저 폰잭과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요거는 광 케이블이라는 거죠. 파이버. 요거는 DSL 아까 설명드린 그 구멍 전화선 같은 데 끼워서 쓰는 거. 요 DSL이죠. 말하자면 영어로 디스트리뷰션 서브스크라이브 뭐 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아까 제가 HFC 케이블 하이브리드 HFC 그 NBN HFC 즉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시얼 해가지고 그 말하면 동축 케이블이죠. 동축 케이블인데 이거 중간에 이거가 틀린 거는 요거는 좀 그 인터ference가 안 되게끔 이게 서라운딩 이게 뭐가 돼 있는 거죠. 실드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뭐 다 아시지만 실제로 그 테크니컬 톤을 갖다가 말로 구태여 오랫동안 떠들어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 화끈하게 그림을 딱 보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약속드린 대로 그 NBN이면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FTTP 그래서 Fiber to the Premise 해가지고 집이면 집, 사무실 집 안까지 옵티컬 파이브가 왕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로 설명하면도 실제 그림 설명이 빠르겠죠. 이것이 지금 집 앞에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와서 요 옆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광 케이블이 이렇게 도로에서 쭉 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고 하고 그 광 케이블이 집 앞까지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커넥터가 있는데 여기 집 앞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좀 자세히 보면 파란 거 제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이렇게 파란 게 들어간 게 있죠. 그게 광 케이블 벗겨지면 파란 거. 집에 들어오는 거는 옵티컬 파이버가 이렇게 굵은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것도 어느 그 유튜브가 설명하는 거를 설명이 잘 됐길래 이거 스크린샷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집 안에 그 소켓 아까 그 전화책 같은 것 식으로 이거는 집 안까지 아예 이렇게 요것도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줬던 것 같이 외벽에 있었던 그 옵티컬 파이브 외벽에까지 돌았던 것이 집 안에 그 소켓까지 이렇게 옵티컬 파이브가 들어가는 거다. 예, 옵티컬 파이브가 요거죠, 이거. 그 옵티컬 파이브와 파이브끼리 연결할 때는 콘택터를 쓰는 거고. 자, 아시겠죠? 자, 요것이 FTTP, NBN FTTP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복을복이에요. 자기 사는 그 로케이션이 FTTP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하는 거는 NBN이 깔아줬냐 안 깔아줬냐에 따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드문 지역에 이제 FTTP가 들어갔죠. 자, 이것이 이제 FTTP. 근데 FTTP에 대해서 심플 텀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길바닥에서 큰 광 케이블을 끌어다가 집까지 들어오는 거. 자, 그리고 다른 잠깐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커런트 어페어의 뭐 TV 채널에서 나온 거 스크린샷 따와서 찍어놨는데 방자통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길에 까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자, 요거는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 같이 HFC 아주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시얼. 자기 집에 이게 설치됐는데도 이름은 모르고 그냥 설명대로 모델 설치하고 쓰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선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 좀 땅바닥에
콘크리트를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 저 밑에 돌에서부터 연결돼가지고 이 캡을 묻은 거예요. 집어까지 와가지고 벽에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HFC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집 안에 들어오면은 아까 그 NBN 모뎀을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요 뒤에 보면은 그 이렇게 뒤에 꽂는 그 NBN 케이블 꽂는데 그 코엑스를 깨ble 꽂는 단자가 있고 다시 여기서 나와가지고 전 와이파이 라우터로 가는 그런 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 브로드밴드 쉽게 말해서 브로드밴드 케이블 또는 페이 TV 케이블이 똑같은 방식의 쓰기 때문에 뭐 페이 TV 케이블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이 지금까지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아까 HFC 방식의 그 연결 방식, 인터넷 커넥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설명드릴 거는 FTTN 또는 FTP. 이건 뭐냐면 파이버 투 노드 또는 노드가 뭐냐면 빌딩이 될 수 있고 베이스먼트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 앞까지면은 그 아파트 앞까지가 노드가 되는 거죠. 또는 어떤 그 커머셜 빌딩, 상업용용 빌딩의 그 위층에는 사무실들이 쭉 있는데 아래층에 그 뭐 옵티컬 케이블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까지 노드가 끝나면은 강 케이블이 끝나면은 거기가 베이스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좀 그림 보다시피 FTTN, 뭐 FTTB라고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런 각각 그 NBN 광케이블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각자 그 건물, 집이면 집, 아파트면 아파트에 사무실이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드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 설명드린 거는 실제 어떻게 설치되는 걸 한번 비주얼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스크린샷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바닥 땅 밑으로 해서까지는 이게 파란 거는 그냥 광케이블이고 여기에 이제 노드라고 해가지고 그 스트리트 캐비넷이라 가지고 이런 그 캐비넷에 대해까지는 광케이블이 오고 이게 만약에 아파트 앞이라면은 그 아파트 앞까지는 아니면 이게 만약에 집이라면 그까지는 집은 옛날 올드 카파 케이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올드 카파 케이블 구리선은 뭐 전화선이나 뭐 이런 거를 옛날 썼겠죠. 그거를 각 집마다 이 광케이블 계속 연결하기가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이걸 같이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FTTN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그림하고 요 뒷 그림하고를 보시면은 합해서 보시면 FTTN이라는 게 뭔가 그 시기가 같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모뎀 하나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 뒤에 그 DSL 케이블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요거는 NBN 그 인터넷 연결 방식에 따라 아까 연결 방식 쭉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다가 인터넷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스라엘 케이블 연결해서 쓰는 거, 또 와이파이 모뎀을 연결해서 쓰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물론 전화선은 여기다 연결하는 거고, 그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제 NBN 인터넷 연결할 때 신청할 때 연결 방식은 FTTC 해가지고 Fiber to the Curb. 이 커브라는 거는 미국식인데 커브인데 호주식으로 하면 KERB 해가지고 그거 하면 변을 말하는 도로가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여기 좀 배경 그림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연결 방식이면은 또 다른 NBN은 다른 모뎀을 줘가지고 연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DSL 모뎀에다가 연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FTTC 방식 이한 그 연결 방식이 인터넷 연결 방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거는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또 별도 그림이 뭐냐면은 도로에 전 아까 말한 대로 그 광케이블 쭉 왔는데 이거는 도로에 그 함정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전 PC라고 할 수 있는데 또는 다른 말로
DPU라 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포인트 유닛이라 가지고 약해서 DPU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그 광캐리 와면은 옛날 그 구리선과 연결해 가지고 이런 집에 뭐 이런데 인터넷 연결금 그런 거죠. 요것이 이제 FTTC예요. 아까 FTTN과 차이는 요 구리선을 쓴다는 건 똑같은데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FTTN 같으면 캐비넷으로 해가지고 좀 용량이 많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개념 이해하겠죠? 그래서 FTTC는 이 코브사디 도로변 이건 차가 다니는 길이고 사람 다니는 길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함정 피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함을 여기 저기 땅에 묻어가지고 여기 이제 옵티컬 케이블이 안에 있고 가지고 와 있으면은 옛날 그 있었던 그 뭐야 구리선하고 연결해가지고 연결되게끔 그런 거예요. 이게 FTC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설명을 가능한 한 그 테크니컬 텀을 비주얼하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키 포토 이미지 같은 거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번호로 인터넷을 설치할 때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고려해가지고 자기 그 사는 집에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모뎀이나 이런 거 연결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이미 설치됐는데 사용 중에 인터넷이 갑자기 드롭아웃됐다 또는 다운됐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뎀에 뭐라 그러냐면 요새 새로운 모뎀에 4G 백업이라는 것도 기능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인터넷이 만약에 유선 인터넷이 다운된다 하면은 오토매틱하게 무선 인터넷으로 스위치가 될 대로 물론 속도는 느리죠 유선 인터넷보다 그렇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고요. 인터넷 고장을 우선 체크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내 쪽의 고장인지 인터넷 제공자들의 고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그 NBN 컴퍼니 그러니까 nbnco.com.au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NBN 사이트죠. 그 말하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NBN은 국가가 이번에 호주에서 인터넷을 브로드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기업이죠. 공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 홀셀러가 되는 거죠. 옛날에 텔스라 자리를 차지한 거죠. 자,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면은 요게 좀 웹사이트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요 메뉴 버튼 말고 요게 따로 와이파이 그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딱 누르면은 이런 화면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 주소를 넣으세요 해가지고 자기 주소를 넣으면 과연 이것이 그 인터넷이 아웃되지가 됐는지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 서플라이가 끊어놨는지 그걸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자 그래서 그 웹사이트는 엠비엔 사이트 간다. 이 웹사이트 어드레스를 제가 드렸죠. 그걸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고장이 아니면은 그 인터넷 공급자의 고장이 아니면은 자기 그 방에 있는 또 사무실에 있는 모뎀이나 라우터 이거를 리부팅을 하거나 리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냥 쉽게 말해서 파워를 껐다 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저 리부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이때 리세트 버튼이라 가지고 그 모업번 할 때 그 가느다란 그 철사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모뎀이 그 리세트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래저래 하여튼 인터넷이 다운된 게 사실이다 그러면 자기 하고 있던 업무나 또는 개인 용무가 차질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샘플 장비를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요즘에 나오는 그 포털 와이어리스 모뎀 같은 게 이거를 스페어로 갖고 있다가 쓰면 좋겠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은 자기 모바일 폰에 그 모바일 네트워크가 같이 다운되지 않나 모바일 폰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핫스팟을 해서 자기 쓰던 랩톱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런 핫스팟 이런 거 했을 때 뭐 퍼블릭 와이프를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뭐 가까운 도서관이나 가서 받는 법도 있겠지만은 뭐 거기도 또 다운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모바일폰을 간단히 쓰던가 핫스팟을 해가지고 또는 그 이런 스피어 장비를 갖고 있다가 쓰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호주 전반적인 그 인터넷에 대해서 연결 방식을 설명드리고 그 뭐 처음에 오신 분 같으면은 어떻게 MBN 인터넷을 설치를 하느냐, 그 타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 또 하나는 그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또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옛날 전화를 쓰고 있던 게 있었는데 전화를 뭐 모바일폰만 쓰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동일한 전화번호를 유지해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은 사업장에 그 MBN을 설치할 때 반드시 전화 옵션을 넣어서 설치를 해야 옛날 쓰던 번호가 넘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인터넷만 설치했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전화가 필요하다 할 때 하면은 전화번호가 바뀌죠.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에 그 영향이 많이 되겠죠. 자, 그거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이 망가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포터블 모뎀, 스피어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인터넷 플랜이 아주 옛날 플랜이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은 딱 그 각 업체마다 인터넷 서플라이어 업체마다 그 뉴 오퍼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새로운 모뎀도 준다든지 신형 모뎀을 갖게 되면은 좀 더 그 커넥티비티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